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용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관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매수했어요. 샀습니다. 그럼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죠.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사자 말자 현금 청산돼가지고 돈으로 받고, 그것도 시세보다 조금 적게 준다는 그런 인식을 가진 그 현금 청산금을 받을 바에야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몇 가지 경우에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위 양도가 안 되는 시점이 법에 어떻게 규정해 놨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근무를 한다든지 생업상의 문제라든지 치료를 하기 위한 거라든지 또는 학교 문제, 결혼 문제로 인해 가지고 팔 수밖에 없을 경우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또 어떠냐? 이거죠.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외 이주를 한다거나 해외 체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조합원 지위 안 되도록 하면 그럼 난 어떻게 하느냐? 매도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세대 1주택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었을 경우에 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어요. 이때의 경우도 조합원 지위가 안 되도록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제가 끝까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령 해설집을 가지고 계신 분 보시거나 아니면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 제4강좌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위 양도가 안 되는 시점. 그러니까 법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위 양도가 안 되도록 시점을 딱 정해놨어요. 그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에 보면 투기가열지구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법령집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건 2018년 8월 현재 투기가열지구를 해놓던 거고, 이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투기가열지구가 우리는 아니다. 그러면 관계가 없죠, 일단. 투기가열지구가 우리 지역이 해당되는지 먼저 딱 보시고, 우리 지역은 투기가열지구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관계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고 팔아도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를 했을 경우에 이제 대표 조합원이 되는 경우는 별도로 조문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빼고는 어쨌든 한 사람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걸 팔 때에는 투기가열지구가 아니면 어쨌든 조합원 지위가 다 성립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기가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나눠놨습니다. 저는 왜 나눠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23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많은 국가기관에 자문도 하고 책도 써내고 했지만 제 경험상 왜 이 두 개를 나누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안 돼.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데 훨씬 뒤에 떨어져 있죠. 그 인가 후에 안 돼. 안 내놨습니다. 안 돼. 어떤 게 안 되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양수라는 것은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 행위를 포함하는데 내 뜻에 의한 것이 아닌 상속, 그 다음에 이혼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이혼으로 상속 같으면 위에 돌아가시면 내가 법적으로 사망한 날에 그냥 받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주는 거고, 이혼을 인해 가지고 뭐 남편으로 있던 것들이 부동산이 부인한테 간다든지 또 거꾸로 된다든지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 이후부터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시점을 딱 나눕니다. 다시
투기가열지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첫 번째,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안 돼.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안 돼. 자,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외를 두놨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경우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조금 뒤에 말씀드린 이런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는 거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는 사람이에요. 파는 사람. 자, 어떤 경우나 첫 번째, 근무상, 생업상, 질병치료상, 치약의 경우, 결혼의 경우에 이제 예외를 두놨는데 법조문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대원이라고 하면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근무하시던 분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죠. 이사를 가는 경우에. 그 다음에 생업상 나는 여기서 무슨 장사를 했는데 도저히 여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때리치고 저기 지방 가가지고 다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질병치료. 이거는 질병치료라는 그 범위가 넓으니까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질병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나는 어느 지방 가니까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있다던데 그쪽 가가지고 내가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취학. 애들 학교 때문에. 그 다음에 결혼. 내가 결혼해가지고 서울시 살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이런 경우죠. 결혼인데 이 경우에 세대원이 모두입니다. 자, 근무상, 생업상 해가지고 아버지만 가면 안 돼요. 아버지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역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사람은 구를 바꿔가지고 가도 안 되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시, 부산광역시 사는 사람은 그 길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넓은 범위로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서울에 있다가 서울에서 살면서 파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로 넘어가가지고 이사를 가가지고 그것도 전부 이사 가면서 파는 경우냐 이 경우를 이제 보는 거죠. 이럴 경우는 조합원지위 양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상속의 경우. 상속 받는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파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파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약간 제한이 있어요. 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주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시에 살고 있었어요. 서울시에 살고 있었는데 상속으로 한 채를 더 받아서 그럼 두 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채 중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제가 전부 다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다 이사를 갈 경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놔두고 상속으로 받은 경우를 파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외를 이주 간다거나 또는 해외 체류, 이거는 단기간이겠죠. 여기에 관해서도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대원이 모두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그죠? 전부. 또는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소유 및 거주기간을 다 충족할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자,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이래가지고 어떤 경우냐. 자,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포함한다라고 된 이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거주한 기간을
다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합산한다는 뜻이에요. 어떠냐? 10년 이상 소유 플러스입니다. 하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돼요. 10년 소유, 5년 거주. 이건 상속의 경우는 상속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했을 경우는 거주한 기간 다 합칩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를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 경우는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예외를 두겠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 이 불가피한 사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강의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강의로 두 번째로 넘기겠습니다. 이 강의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번째 조합원집이 제4강좌에 착착 순서대로 놓을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